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상당수가 치과 공포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유독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심할 경우에 치과 병원에서 듣는 소음만으로도 치료의 통증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치과 치료를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치아 손실에 대한 위험 또한 높아지고 또 늘어나는 치료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공포증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과 함께 대표적인 임플란트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송영국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좀 무서워하세요. 또 저 또한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치과를 꺼려하는 사실,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치과 하면은 무섭다, 아프다 이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시게 되는데요.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치과에 오셨을 때 많은 부분들이 마취라는 어떤 행위를 동반하게 되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주사 바늘이 잇몸 안으로 들어가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압통에 의해서 다 악 하고 소리를 내시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소음 스트레스, 치과의 많은 기구들이 모터에 의해서 가동이 되다 보니까 치과 대기실에 편안히 앉아 계시는데도 순간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어떤 소리에 의해서 소음 스트레스가 있으시고 치과 기자재가 많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열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이 분사되거든요. 이때 이 호흡곤란, 아마 치과 치료를 하시면서 입안에 고인 물 때문에 한 번쯤은 삼키시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오실 텐데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치과 그 문 나서는 순간부터 이렇게 좀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치과 의자에 앉았을 때 되게 신경이 좀 예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좀 이렇게 치과 공포증을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린아이가 치과 앞에 갔을 때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죠. 네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아마 어른들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우측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치과 원장님께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분에게 앞으로 치료 과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분께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용과 이러이러한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체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일단은 내가 앞으로 치과에 왔을 때 이런 치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구나 이런 어떤 소통,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일단은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치과 공포증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상 원장님께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갖다가 처음 오신 분한테 화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화 속에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 부족,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공포증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분께서 오셨던 원인에 대해서 이 아픈 부분만 치료할 때는 이런 어떤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실은 앞으로 예방 개념에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설명이 다 끝나시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원장님 이런 설명은 처음 들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서 일단 편안함을 가져오면 치과 공포증은 좀 안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또 이렇게 마취 때문에도 또 마취에 대한 공포증도 좀 심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가 아프셔서 치과에 가셨을 때 신경치료라는 과정 속에서 매번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사랑니라든가 치아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부러져서 이를 뺄 때도 마취를 하게 되고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스케일링해서 끝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잇몸 치료를 하실 때 또 매번 마취를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주사 바늘을 보면 일단 긴장을 하시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사 바늘을 안 보이게 해드렸는데 불구하고도 주사기 자체가 잇몸을 뚫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마취액이 잇몸을 갖다가 부풀리거든요. 그때 갑작스럽게 마취액이 많이 주입이 되기 때문에 잇몸이 부풀어 오르는 압통, 악 하고 갑자기 소리를 내시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마취에서 좀 어떤 기구를 써서 편안하게 할 거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제어하는 무통 마취기를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한 무통 마취기는 일정 속도, 한 방울이 들어갈 때 또 이런 저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취하는데 시간이 한 4, 5분 정도 더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마취가 끝났는데도 사실 계신 분들이 원장님 벌써 마취가 끝났나요?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일단 마취해서 안 아프신 걸 확인해 드리면 아 정말 내가 이 원장님한테는 내 몸을 정말 다 맡기고 더 힘든 수술을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무통 마취기를 이용해서라도 마음의 어떤 안정을 드리면 굉장히 치과 치료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증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무통 마취를 비롯한 치과 치료가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물론 이러한 치료에도 반드시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와 함께 이 전문의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저희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아 이러한 방법으로 치과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까라는 이렇게 궁금증 생기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 계신 분들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치과 치료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 임플란트 환자분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치과 치료를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더욱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작년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보험도 확대한 어떤 효과도 있고 네. 또 요새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은 지금 50 중반이지만 100세 시대 지금 반절밖에 안 살았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연세가 일단 60세가 넘었으시면은 수술을 안 하려고 하셨거든요. 네. 네, 좀 이따가 죽을 건데 왜 이런 표현에서 지금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100세 시대라는 어떤 관점에서 적극적으로들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고요. 네. 또 치과에서 수면 임플란트라고 해서 주무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치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네.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수술을 혹시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치료, 아직까지는 못 임플란트는 받아봤는데. 아니어도 어떤 치료도 하실 때 네. 실제적으로 이 치과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입 안에 어느 부위를 치료했을 때 그 부위가 아파야 되는데 치료가 끝난 다음 날 몸살 감기에 걸리거든요. 너무 긴장하신 그렇죠. 너무 나머지. 긴장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굉장히 편안한 상황을 갖다가 10년 이상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가끔 건장하신 남자분이 오셨을 때 무슨 수면이냐 나 그냥 할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조차도 이 무의식 세계에서는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을 때 한 일주일 가까이를 원장님 왜 이 부위는 안 아픈데 몸살 걸려서 저 지금 계속 내과 다니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좀 봐왔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 치료만큼은 꼭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에 꼭 수면을 통해서 편안한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고, 많은 분들이 수면 치료하면은 IQ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 네. 마취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네, 받으면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잘못된 상식이, 아, 그래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IQ가 좀 안 좋아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전신 마취와 이 수면 치료를 갖다가 좀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마취가 아닌가요? 그러면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제 약물 주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잠이 들도록 네. 유도하는 것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내과 쪽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은 약물을 써도 이제 치과 쪽에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수술 도중에 가끔 주무시는 상태에서 네.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한번 물어주세요 하고 치아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이분이 주무시면은 방향과 각도와 이거를 계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최소 소량을 써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는 동안 잠깐 깨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은 얕게 잠을 좀 유도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네. 특히 겁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치과 치료를 너무나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원장님 얼굴 보면 원장님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좀 통증도 많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혹시 이렇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그 시술 당시에 84세 분이셨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셨고, 화면 좌측의 사진에서 우측 맨 끝에를 보면 임플란트를 하나 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께서 이제 5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진지를 드시다가 화면 좌측 부분이 이제 부러져 가지고 드실 수가 없어서 오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이 5년 전에 수술할 때 기억으로 오른쪽에 지금 화면 좌측이죠? 좌측은 도저히 임플란트는 못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신가 들어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5년 전에 처음에 이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기다리신 후에 뼈 이식만 해놨고요. 네. 그 상태에서 또 6개월을 기다리셔서 임플란트를 그때 이제 심은 거고, 그로부터 또 5개월이 걸리다가 보니까 총 13개월의 시간 동안. 1년 남짓하게 기간이 근데 걸리네요. 사실 5년 전이라도 벌써 저분 연세가 시술 당시에 84세셨기 때문에 79세시죠. 네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79세 상태에서 잇몸을 쬐다가 꼬맸다가 이런 과정을 벌써 3번이나 시술을 하시다가 보니까 3번의 시술과 13개월의 어떤 임플란트 경험 때문에 사용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거 시간도 걸리고 수술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좌측편에 부분 틀니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저런 경우 제가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분 틀니를 한쪽을 하셨을 때 반대쪽이 편안하신 경우에는 틀니를 안 끼시거든요. 네. 사람은 왜 서 있다가 보면 앉고 싶고 네. 앉아 있다 보면 또 눕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부분 틀니를 아무리 잘 해드려도 완전 틀니를 해드리면은 사용을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안 끼고는 양쪽 다 못 드시니까. 근데 한쪽만 끼셨을 때는 잘 못 드시거든요. 나머지 반대쪽으로 다른 쪽에다가 드시면 씹으시죠. 편하니까. 네. 매번 넣었다 뺐다 하는 불편감도 있고. 아. 그래서 84세시지만 막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제가 한 번에 뼈 이식과 이 빼는 거와 심는 거와 이거를 한 번 수술로 끝내드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께서 뼈 상태만 좋다면 당일날 씹을 수 있게 임시치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이 참 잘 됐던 게, 당일날 빼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불구하고 고정이 너무 잘 돼서 그날 임시치아까지 다 해드려서, 이분께서는 지금 완성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계세요. 원장님 정말 바쁘셔도 틀니 끼신 분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임플란트도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2시간 딱 자고 나니까
이도 다 빠져 있고 임플란트도 심겨져 있고 임시 치아까지 돼 있고 야 이게 마술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몇 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오셔서도 계속 아 원장님 그때 내가 틀니를 꼈다면 그래서 제가 네. 농담처럼 어머니 밥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병원의 홍보대사가 되시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혹시 치아가 좀 전혀 없어서 이렇게 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또 어쩔 수 없이 틀니를 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네, 이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이 좀 가능할까요? 네. 네, 그 75세 그 당뇨를 갖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13년 동안 임플란트를 끼셨으니까 아마 60대 초반에 우아래 임플란트가 아니고 틀니, 네, 예, 틀니. 틀니를 네. 끼셨는데 우아래 틀니를 갖다가 13년 동안 끼셨던 이유가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이제 너무 무섭고 계속해서 뭔가 그분께서 그 임플란트에 대한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야 그거 하면은 정말 아파 난 죽었다 깨나도 임플란트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네. 그래서 13년 동안을 틀니를 계속 끼셨는데 문제점은 틀니는 처음에 이 턱뼈가 있을 때 여기에 딱 얹혀주면 딱 좋은데요. 계속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뼈가 계속 가라앉게 되고 13년 동안 쓰시다 보니까 이제 잇몸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덜거덕 네네, 소리까지도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분께서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처 치과에 한 대여섯 군데를 갔더니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고 한 대여섯 군데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 신경을 피해서 앞니 쪽에 2개의 임플란트는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받으셨고 네.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컴퓨터상으로 맞춤형 임플란트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의 경우에 이 아래턱의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틀니를 계속 끼시면 4번째와 5번째 자리에 신경까지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해서 4번째와 4번째 치아 이 앞쪽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다행히 5개는 가능하겠기에 5개를 심어서 뒤쪽까지 가짜이를 넣어줘서 지금은 틀니를 안 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날 주무시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네.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은 기둥을 그날 연결을 한 거고요. 네. 우측의 맨 아래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시치아까지 완전하게 끝내드렸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당뇨가 있으셨지만 당뇨 있는 분들은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 게 종래의 수술법처럼 잇몸을 절개해서 이걸 벌리게 되면 위험 부담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네. 당뇨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처를 이만큼밖에 치과 의사가 안 냈는데 이 상처가 이만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처를 이만큼밖에 안 낸 게 이만큼 커지지 않으려면 수술 부위를 갖다가 우리 종이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줘도 사실은 그 주변이 번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난이도는 있었지만 펀칭하듯이 구멍만 내서 이제 수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가 있으심에도 거의 고생을 안 하셨던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던 거고 네. 지금은 뭐 아래쪽에는 13년 동안 꼈던 틀니를 안 끼시기 때문에 저녁에도 이제 아래는 안 빼놓고 주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주무시면서 편하게 하시니까 위에 쪽에도 좀 수술을 받으시죠 하는데 비용을 좀 더 준비하셔서 나중에 오시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치아가 없지만 임플란트 시술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치료 시기나 또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후가 좋았던 또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이분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저희 나라에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진지 드신다는 속담이 내려져 오고 있는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우아래 틀니를 끼시고 식사를 도저히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밖에 마실 나가실 때는 이제 보기 싫으니까
네, 자료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네. 들을까요? 네. 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저 잇몸을 가지고 진지를 드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댁에 계실 때는 우아래 틀려도 완전히 빼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분께서 이제 밖에 나가실 때는 심미성 때문에 틀니를 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그러면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셨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지를 드시는지를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밖에 나가서는 그냥 밥만 물에 말아서 적당히 드시고 그래서 댁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드세요? 그랬더니 깍두기도 잇몸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못 하시는 이유가 혹시 비용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만 비용이 아니시라면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이분께서도 아래턱의 경우에 뼈가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네. 틀니를 끼셨는데도 흡수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 펀칭해서 구멍만 내듯이 임플란트 8군데에 구멍만 내서 이제 심어드리고 미리 만들어졌던 지대주와 임시치아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위에 턱은 불행히도 뼈가 너무 없으셨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수술했던 거랑 틀린 점은 당일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하고를 동시에 같이 해드려서 수술 횟수를 좀 줄여드렸고 7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수술 당일날 아래쪽은 완전하게 임시치아를 껴드린 거고 위에 쪽에는 기존에 쓰시던 틀니를 맞춰드렸고 맨 끝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4개월 후에 우아래에 저렇게 완성된 그림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이분께서 사실은 틀니 끼고 계셨을 때는 개모임을 하실 때 본인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좀 채소라든가 네. 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삼켜도 되는. 근데 4개월이 지나시고 완전하게 우아래가 완성이 되시고 나서는 요새는 꼭 모임 장소도 고깃집에서 하자고 주장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도 또 이게 식생활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주무시면서 하는 임플란트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처럼 수면 임플란트 시술 예후가 좀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평소 치과 공포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고 계시는데 먼저 시청자 한 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치과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네. 네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아니, 네. 음식 먹다가 어금니가 뒤에 했던 게 깨져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분이 날아갔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니까 뒤에 바로 사랑니가 바로 난 게 아니고 옆으로 나 있다고, 그걸 덮어 씌우면은 사랑니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랑니를 빼고 수술을 하고 오락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신랑은 딴 데도 한번 가보고 어떤지 진단을 받아보고 수술을 해라 하더라고요. 네, 오늘 딱 마침 또 병원 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가 지금 이제 깨지셨을 때 이 컵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요 SBS 자가 있는 요 밑으로가 이제 턱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치아가 이 잇몸 위쪽으로 아마 깨지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위에 이제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씌워주게 되는데 이 이를 갖다가 씌울 때 어느 정도 높이로 씌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뒤쪽에 사랑니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면
치아를 갖다가 씌우는 이 높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랑니를 갖다가 꼭 뽑느냐 안 뽑느냐의 기준은 이를 갖다가 씌우는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보철물이 잘 떨어질 건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사랑니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씌우는 높이가 2mm 이상만 나올 수가 있으면 사랑니가 뒤에 잇몸 안에 완전히 묻혀 있다면 안 뽑고도 쉽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높이가 2mm가 안 나오거나 사랑니가 밖에 조금이라도 머리가 잇몸 밖으로 노출이 됐다면 사랑니는 반드시 뽑고 씌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잘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통 마취기를 써서 마취를 하시면 통증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마취하신 당일날 뒤에 사랑니를 빼시고 앞에를 신경치료를 첫날 같이 하시게 되면 두 번째 치료부터는 마취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상당히 편안해질 수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근데 어디로 그 병원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아, 저희가 네.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라서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사실적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요, 약간 주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찰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원과 가셔서 이렇게 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점이 어떻게 불편하시죠? 예. 지금 늘 잇몸이 풍치가 심해서 네,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뭐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예, 아, 잘 이제 잘 들립니다.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는 늘 이 풍치로 고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이 동네에 자주 다녀도 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뭐 잇몸 치료하는 정도, 뭐 스케일 하는 네. 정도거든요. 두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60입니다. 아, 60세시고요. 네, 네. 지금 혹시 위턱하고 아래턱의 치아가 14개씩이 정상 치아인데 몇 네. 개를 갖고 계신가요? 이제 사랑니 빼고는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으세요. 예,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건강하시네요. 아니, 네. 뒤집어 씌운 거는 많아요. 씌운 거는. 아, 예. 네. 일단은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치과마다 이제 진단을 내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틀린데요. 네. 치과 의사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사모님처럼 네. 치아가 전부 다 있으신 분들이 풍치 증상을 호소하실 때 이제 이걸 정말 빼야 되는지 아닌지 이 기준을 못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디션이 좋으시면 좀 덜 하시고 몸 네. 상태가 좀 피곤하시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하면 조금 더 심해지시는 게 풍치거든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병원에 가실 때 네. 컨디션이 이왕이면 좀 좋으신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을 하시는 게 정확한 진단이 되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병원의 진단을 죄송한 얘기인데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받으셔도 그때 사모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풍치에 대한 진단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시고 스트레스가 좀 없는 날 치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그때도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 네. 죄송한 얘기지만 귤박스에 귤이 왜 상한 게 있으면은 주위로 막 번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빨리 솎아내면 나머지 귤은 잘 보관해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모님께서 컨디션이 좋으신데도 안 좋은 치아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빨리 뽑아야 되는 거고요. 예. 다행히도 컨디션 좋으신 날 가셨는데 전부 다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원리를 저희가 나무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하나요? 나무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부목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 씌워졌던 치아들을 갖다가 벗겨내고 같이 연결을 해주면 사실은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질 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컨디션이 좋으실 때 평상시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아니면은 매번 잇몸 치료만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하는 병원이면 죄송하지만 병원을 한번 좀 옮겨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반드시 무조건 안 뽑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컨디션이 좋은데 안 좋으시면 귤박스에서 귤을 솎아내는 심정으로 안타깝지만 치아를 좀 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네, 어떤 치료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혹시 풍책을 뭐 고혈압 먹듯이 뭐 약으로 장기간 먹으면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이가튼이나 인사돌리나 이런 약을 갖다가 드시면은 좋기는 한데요. 문제점은 보약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 드시는 네. 것보다는 드시는 게 도움은 되는데, 네. 제일 연세 드시거나 젊으셨거나 힘드신 게 하나 있죠. 정해진 시간에 약 드시는 게 사실은 또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인사들이나 이 같은 걸 드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정말 빼야 되는 치아와 살려야 되는 치아를 분간을 하시고 이미 여러 개 치아 씌우신 거를 분리가 돼 있다면은 좀 같이 엮어주고 그런 네. 어떤 종합 계획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좀 급하고 네. 스케일링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매번 보약을 드시는 인사돌이나 이 같은 약제보다는 훨씬 좋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셔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잇몸은 상당히 좋아지십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진행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치과 공포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수면 그 치료 외에 또 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병원에 내원하시는 횟수도 줄이면 좋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그 85세 되신 84세 되신 어머님의 경우처럼 수술 횟수를 줄여드리면 스트레스는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화면에 나오는 저 하단 여러 번의 수술, 저 5장의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 치아를 갖다가 3개를 뽑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치아를 뽑은 날 한번 잇몸을 갖다가 꼬매고 수술을 했죠. 2달 뒤에 두 번째 사진처럼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다시 한번 또 수술을 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3개월 뒤의 사진인데 이 상태에서 5번째 사진으로 뚜껑 나사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잇몸을 째고 꼬매는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5번째 사진의 과정에 가는 데까지 이분께서는 3번의 잇몸을 째고 수술을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병원은 거의 한 6, 7번을 나오셨던 거죠. 실밥을 또 그렇죠. 끓여야 되고 예.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2개 치아를 뽑고 네. 당일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도 심고 위에 뚜껑 나사까지 잇몸 밖으로 저렇게 노출을 시키고 네. 사실은 치아를 뽑았기 때문에 꼬맬 수밖에 없어서 한 번은 좀 꼬맨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보신 것처럼 3번의 수술을 하고 여러 번 치과 내원을 하신 거에 비해서 한 번의 내원 속에서 저런 결과를 가져오고 내원 횟수도 한 번이기 때문에 수술 방식을 갖다가 한 번의 수술로 하실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병원을 찾으신다면
모든 분들이 일단은 수술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네네.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네. 아무래도 그럼 병원을 많이 네. 좀 가봐야 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횟수의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차이 때문인가요? 실제적으로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22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네. 하단에 보이는 저런 방식밖에는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하단에 보였던 사진처럼 실제적으로 여러 번의 수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지금 이 이분은 임플란트 네. 수술을 갖다가 제가 이제 저 사진은 좀 이따가 사례 때 봤으면 좋겠고요. 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약 7년 정도의 경험이 쌓였을 때는 그 수술 횟수를 갖다가 한 3번을 갖다가 2번으로 줄이는 것까지는 제가 그때 가능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하단에 보이는 여러 번의 수술은 이제 하지 않고 위에 보이는 한 번의 수술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수술 횟수를 감소시키는 거는 죄송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원장님 입장에서 정말 무단한 어떤 연습을 하셔서 테크닉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 누구나 다 저거는 가능한 수술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하루 종일 환자한테 시달리고 댁에 가서는 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또 밤늦게 잠 못 자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술에 대한 통상적인 다른 분이 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수술을 갖다가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런 경우들 잘 하시는 분들한테 또 배워서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사실 병원을 검색하는 게 쉽습니다. 그 인터넷상으로 보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실제 좀 발품을 파셔야 돼요. 네. 병원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수술을 했을 때 한 번 수술이 가능한 건지 왜 그러냐면 요새 이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상만 보고 한 번에 수술해서 갔는데 뭐 여러 번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네네. 맞춤형 요즘 임플란트 시술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예. 디지털 시대라서요.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아까 이제 수면 치료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구멍만 냈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치과에 처음 오시게 되면 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 구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 사진 찍듯이 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CT 여러분도 아마 수술하시면서 많이 골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캐너와 CT를 갖다가 합체를 시키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그 수술 받고자 하시는 분의 어떤 모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저게 이제 구강 스캔을 갖다가 하는 장면이고요. 저 어떤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좋은 게 컴퓨터상에서 이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이 방향에서도 심어보고 약간 옆으로 해서도 심어보고 그래서 이분한테 가장 최적의 오래 쓸 수 있고 뼈 양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모양도 이쁘고 이런 어떤 임플란트 자리를 찾게 되면 그 자리에 심을 수 있도록 수술 가이드를 구멍만 내서 심는 장치를 만드는 거고 맨 끝에 사진처럼 임시치아까지 당일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원을 하셨을 때 수술과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때 세 번째에 보시는 임시치아까지 껴들임으로 인해서 전혀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이 없이 심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임플란트는 갑작스럽게 어떤 뭐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거나 어떤 교통사고 속에서 이 앞니 부위가 좀 손상 왔을 때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식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당일날 수술과 함께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지니까
보기 싫은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고 또 구멍만 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실제 붓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전에 수술하시고 오후에 바로 출근하실 수 있는 맞춤형 임플란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맞춤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좋은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형 임플란트 사례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분의 경우에는 66세에 공황장애와 고혈압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의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공황장애가 이분은 뭔가 치과에서 이 얼굴에 포를 덮으시게 되면은 공황장애의 긴박 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항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눈이 좀 라이트가 비쳐서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눈을 감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네.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모든 치아를 갖다가 뽑고 세 번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심은 당일날 하단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꼬맨 흔적이 없는 이유가 다행히도 이분의 치아 뽑은 자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당일날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임시 치아까지 다 만들어 드린 경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공포가 있었는데 수면 임플란트와 맞춤형 임플란트를 결합시켜서 하면 저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치과 치료 무서워서 좀 미루다가 보면은 더 큰 병 키울 수가 있는데 치과 콩고증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팁, 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요새 이제 아무래도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꽉 무는 습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면은 저녁에 나쁜 꿈을 꾸실 때 이를 꽉 무는 이 악물기 습관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치아가 깨지거나 뭐 뽑게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기만의 어떤 방식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리고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지만 6개월에 한 번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병원, 계속 다녔던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좀 정기 검사를 받으시고 스케일링을 함으로 인해서 잇몸과 치아 건강을 좀 챙기시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줄여서 이 꽉 악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낮 시간에 좀 자꾸 입을 벌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서 저녁에 악무는 어떤 이상 증상이 오지 않도록 좀 노력하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다니시던 곳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일단은 뭐 편안한 마음을 항시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 허리 통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